제가 이제 아들놈이 두 명인데, 그 어렸을 때, 뭐 진짜 뭐 꼭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제가 꼭 다녔으면 하는 그 운동이 이제 수영이었거든요. 적어도 물에 빠져 죽지 말라고. 근데 이제 수영을 이제 배우게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으면 두 번, 이렇게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은 가야지 좀 실력이 확 늘고 그럴 텐데, 일주일에 40분 정도씩 해서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얼마 정도 늘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한참 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수영장 그 어렸을 때 이제 수영장을 데리고 갔는데 이놈이 이제 접영을 하는 거예요. 접영을 하는데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엉덩이가 얼마나 예쁘던지 이렇게 아들로 엉덩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뭐가 예뻤냐면 그 한 번, 두 번 가가지고 뭐 얼마나 늘었겠나 싶더니 언젠가는 접영까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한 번, 두 번에 끝날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한 달, 두 달 내에 끝날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어렵고 내가 실력이 뭐 늘까 안 늘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5월달, 6월달 가면 저놈 저 말 또 하고 있네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지.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익숙해지려면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뭐 해서 어,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좀 너무 급한 마음에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공부할 때. 동우야, 저거 공부할 때 촌놈 마라톤 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촌놈 마라톤 뛰듯이 하지 말래요. 그 말이 뭔지 아시죠? 그냥 처음부터 마라톤을 뛰는 처음부터 100m를 뛰듯이 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중장거리거든요. 마라톤까지 나도 중장거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그 아들놈 수영장 뭐 한두 번 다녀서 1년 지나니까 접영을 할 수 있듯이 그냥 학원을 빠지지 않고 처음에는 무조건 많이 들어야 돼. 어? 처음에는 눈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귀로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귀가 조금 어느 정도 트인다. 그러면 이제 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빡빡한 책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러니까는 공부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그냥 들어버려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방. 자, 페이지 167페이지. 자, 예외적으로 이제 보통 징수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개정된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원칙은 무슨 납부였어요? 원칙은 신고 납부였는데 예외적으로 뭐 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이거 무슨 방법이다?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보통 징수예요. 그럼 보통 징수는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서에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벌이 있어야 되겠죠? 신고 납부해야 될 세금은 신고 납부할 때 벌이 뭐라고 해요? 가산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산세가요. 자, 원칙적으로는요. 자, 옛날에는요. 가산세 이름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였어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름이 그냥 신고 납부 불성실이었어.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번 달 25일까지가 법인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납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고 개업을 하시게 되면 꼭 그렇게 하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220만 원의 어떤 수수료를 받았다. 그럼 200만 원은 내 돈이고 20만 원은 부가가치세잖아요. 소비자가 20만 원을 더 부담한 거고 그 20만 원을 뭐 해야 돼요?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놔야 돼.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되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세무사업을 하면서 부가세 통장 만들어 본 딱 한 분, 한 분. 그만큼 그 돈이 나의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내 돈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결국 급하다 보니까 사용하게 되고 부가세 2월 25일까지 냈어야 되는데 못 내는 이제 경우가 많겠지. 그래서 납부를 못했어요. 맞죠? 그래도 이게 20%였어. 가산세가. 응? 신고 납부를 하나의 의무로 보다 보니까.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납부할 돈이 없으면 차라리 납부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버려. 그래도 몇 프로예요? 그래도 20%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면 아예 신고조차도 안 해버리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와 납부를 다른 의무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얘는 신고는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되는 거고 얘는 신고도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따로 내게 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했어. 무신고는 몇 프로예요? 20%. 과소신고는 몇 프로예요? 10%. 그런데 어디에서는? 사기 등일 때는 40%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수 곱하기 좀 이따 책에서 같이 설명할게요. 먼저 설명하고 10만 분의 25예요. 10만 분의 25.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님들. 자, 취득일이 있으면 취득으로 또 며칠 이내에요? 60일 이내에 무슨 납부해야 된다? 신고 납부 기한인데 이때 신고 납부를 안 했대요. 이때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와 20%와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수가 뭐예요? 이 일수가 뭐 나올 때까지? 고지서 나올 때까지 일수였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고지서에 뭐가 적혀져 있겠어요? 납부 기한이 적혀져 있겠죠? 이 납부 기한에 납부를 못했어. 그럼 이때 나오는 걸? 그렇지, 3%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3% 가산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세금이 뭐가 되었다면? 납부가 되었다면 이렇게 붙는 것을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월수 곱하기 만분의 75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중가상금은 60개월 초과할 수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얼마 미만이면 세금이 30만원 미만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 예?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는 기억하기를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를요. 고지서가 전까지 나오기를 우리는 가산세라고 부르고, 예? 고지서가 나온 이후부터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가산금이라고 부르면 돼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21년까지는요. 2021년까지는 자, 이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응? 그리고 3% 가산금, 응? 그 다음에 납부할 때까지를 뭐라고 해요? 중 가산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던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응? 그러면 이게 2022년서부터 이제 내년부터 적용하는 게 우리 책에 있는 거였어요. 책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책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납부, 지연, 가산세가 어떻게 됐어요? 1번 일별 가산세. 일별 가산세라고 해서 일수 곱하기 얼마? 10만 분의 25. 예? 그 다음에 3% 가산금 부과된 것을 뭐라고 해요? 3% 가산세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월별 가산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거 아시겠죠? 아셨죠? 그래서 2022년부터는 그냥 가산세라고 통칭해서 부르지만 올해까지는 고지서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고 부르고? 가산세. 고지서가 나온 후로부터는 가산금. 그 가산금이 3% 가산금과 중가산금, 즉 월별 가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원래는 개정이 됐어야 돼요. 국세는 이미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당연히 개정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1년 유예가 됐습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그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냥 가산세 이름도 올해까지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불러야 돼. 아셨죠? 근데 이게 국세 가면 국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어 있고, 지방세는 아직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이렇게 나와 있다. 아직까지는. 아셨죠?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십니다. 그 내용이 167페이지, 168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7페이지까지 나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예외적으로 중가산세 몇 프로가 있어요? 80%. 페이지 168페이지에요. 168페이지 중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권 사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죠. 왜 100분의 80까지 해요? 뭐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죠? 응? 신고하지 않고 처분해서 100분의 80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해요. 근데 매매를 을은 뭐 하지 않고 있다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병한테 매매를 하거든요.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이전돼요? 갑에서 병으로 이전되죠. 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거든요. 자, 이 을은 취득세 내왔네요. 취득세 내왔네요. 왜 안 냅니까? 등기를 안 해서가 아니고 안 걸려서 안 낸다 그랬잖아요. 네. 을이 적발됐어요. 걸려요. 걸릴 수 있죠? 여러분들 떴다방이 대표적인 미등기 전매예요. 내가 찍어놨다가 내 이름을 빼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리면 뭐 된다? 취득세 내야 되겠죠. 몇 프로 낸다? 에? 4% 내지. 아셨죠? 4%를 내는데 당신 4% 내는 것에 80%를 가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내라는 거. 오늘 신고 납부 안 했잖아요. 신고 납부 안 했죠? 4%를 내야 되거든. 매매니까 유상취득이니까 4%를 내야 되는데 당신이 해당되는 그 4%의 세금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하여 고지해서 징수할 거야 라는 거예요. 제 말 아셨죠? 80%가 여러분들 세율이 아니야. 4%야 80%가 가산세라고. 아까 무신고는 20% 더했고 과소신고는 10% 더했고 사기 등등 40% 더했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당신 신고하지 않고 처분하면 80%더 내게 할 거야. 당신이 내야 될 세금에 80%를 가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거야 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여러분들 중과산세 제외된대요. 중과산세 제외되는데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 그런데 단 회원권은 뭐 해라? 회원권은 제외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중과산세 제외의 제외잖아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은 것 중에서 제외가 되니까 회원권은 중과산세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는 거지. 중과산세를 아니하겠다? 아니하겠다는 것에 제외니까 하겠다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뭐예요?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이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이니까 이건 뭐예요?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법인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이때 몇 프로 때린다? 10% 때린다는 거예요. 자,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50만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뭐 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면세점. 그리고 괄호 2번에 보니까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에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한 건의 토지 취득 또는 일부의 건축물 취득으로 면세 여부를 뭐한다?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괄호 2번이 작년 30일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이 얼마인데 50만 원인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해서 각각 취득했다면 50만 원 여부는 각각 50만 원 판단하겠다. 전체를 한 건으로 보겠다.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모아서 판단하겠다는 건데 정말 쓸데없는 말 아닙니까? 아니, 토지나 건축물이 50만 원짜리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판단 기준을 두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1년 이내에 취득한다면 전체를 한 건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 그렇게. 그 위에 확인 예제 볼까요? 169페이지 확인 예제. 틀린 것은 자 읽어볼게요.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이 아니라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뭘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냐면 아까 취득 후 추징 사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반과세였다가 중과세가 되거나 처음에는 비과세였는데 과세가 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 납부 방법은 뭐였죠? 신고, 납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고하지 않고 처분하여서 적발되었을 때는 몇 프로를 가산한 금액을 80%를 가산한 금액을 무슨 방법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다고요. 재산권 2번에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청서를 납부해야 된다.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부족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자,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을 규정에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 장부 등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취득세 부가세인데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빼고요. 자, 괄호 1번 해볼게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부과하고 만약에 감면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넘어가 볼래요? 입에서 괄호 2번에 보면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취득 물건에 대해서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른 건 그냥 나중에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다시 한번 개정 전에는 무엇과 뭐가 있었다 그랬죠?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들 취득세가 2%였고 등록세가 알파 %였잖아요. 맞죠? 그러면 옛날에 만약 증여취득이다.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였고 2%였고 얘가 1.5%였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랬을 때 개정 후에는 뭐였어요? 취득세로 바뀌겠죠? 예? 취득세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3.5%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취득세에는 농특세 10%가 붙었고요. 예? 옛날에는 등록세에는요, 뭐가 붙었겠어요? 지방교육세 20%가 붙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 3.5%에서 100분의 2%, 100분의 2에 대해서는 100분의 2에 대해서는 뭐가 붙고 농특세가 붙고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 즉 2%를 뺀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가 붙는다? 지방 교육세 20%가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을 증여취득했잖아요. 1억을 증여취득했으면 자 얼마예요? 1억 곱하기 3.5% 하면 이게 350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과되는 세금은 1억에서 2%만큼 이거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니까 옛날 취득세 몇 프로만큼? 10%니까 200에 10%니까 20만 원이겠다. 이거 뭐 내야 되고? 농특세 내야 되고. 예? 나머지 얼마에서? 1억에서 1.5%만큼 20%한 것만큼. 그쵸? 이거 뭐가 돼요? 이거 30만원 30만원이죠? 이거 뭐가 된다? 지방 교육세 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수준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171페이지 한번 보세요. 단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복습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하니라. 어업권을 포함하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볼래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제가 할게요.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양식, 어업권. 그 다음에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것은 어업권 등을 제외하니라 광업권, 어업권 등을 포함한 것을 취득세 대상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로서 효용가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때 가설한 자와 연대납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함께란 말에 대해서 연대납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기억하십니까? 답은 몇 번? 2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왜요? 설립 시에는 간주식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그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취득으로 보죠. 몇 프로? 2%. 간주취득이니까 2%잖아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을 부동산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정리.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란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라고 했을 때 시가가 5억이고 채무가 3억이라고 한다면 이때 중요한 거 먼저 을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을의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취득가액은
5억이죠. 이걸 말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채무인색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취득가액에 채무인색을 포함한 금액을 하죠. 그랬을 때 세율은 얼마였어요? 세율은 순수 증여분 채무인색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건 무슨 취득이니까? 증여취득이니까 3.5%죠. 맞죠? 그럼 채무인색은 왜요?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 왜 채무인수액이 유상취득이에요? 어?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순자산이죠. 여러분들 내 순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산이 늘어나도 되지만 내 부채가 감소되는 것 또한 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갑이 을에게 뭐함에 있어서 증여를 함에 있어서 갑의 채무가 줄어든다면 이건 을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의 유상취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그런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두 번째,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의 해당 조합원을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이때 조합원의 취득세 세율은 2.8%.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 해당 직계 비속에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입증되었대요. 여러분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원래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죠. 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입증했다면 이때는 유상취득으로 보여야 되겠죠. 자, 4번 직계 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 상호 교내 때 이때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들 원래는 직계 존비속 간의 유상취득은 무상취득, 증여취득한 것으로 보는 건 맞아요. 맞죠? 하지만 입증할 수 있죠.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아까 방금 3번처럼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했거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 상호 교냈다면 이건 등기에 의해서 입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몇 번? 4번.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거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죠? 자, 3번.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물건,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의 득실. 이게 법률의 행위로 낼 때는,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행위를 낼 때는 무슨 취득? 등기취득. 예? 법률의 행위로 낼 때는 민법에서는 등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법률의 규정이 낼 때는 자동취득.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 하지만 시효취득만큼은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세법은 무조건 자동취득이야. 무조건 자동취득. 매매로 취득했어. 잔금, 지급일. 상속으로 취득했어. 상속, 개시일. 증여로 취득했어요. 증여 계약일. 건물 신축했어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토지의 간척이에요. 공유수면의 매입이야. 공사, 준공일.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이에요. 시효 완성일. 그러니까 세법에서의 취득 시기는 세법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무조건 자동 취득이라고. 다만 그 전에 선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먼저 했어. 그럼 등기 취득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등기 취득 인정하는 게 선등기 했을 때하고 이혼 시 재산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이때는 선등기를 인정한다. 아니, 등기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라고요. 아셨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건축에 관련된 거, 자, 먼저 유상승계 취득이 증여였는데 이때 잔금 지급일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이어야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을 이어야 돼요.
분필 날라갑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 국수 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에 그릴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객관적 취득, 즉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개인 간에 그릴 때는 계약서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특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었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법률의 차용이 문제인데 우리 세법에서 건축법을 차용했어. 그럼 건축법에 무슨 말을 차용하기 위해서 그럴까? 사용 승인서. 예? 왜 주택법이 나왔어요? 사용 검사일. 아셨죠? 근데 개발법하고 정비법이 나왔어. 자, 개발법하고 정비법이 나오면 건물인지 토지분인지 이거 나누라고 했죠.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라고 한다면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맞게? 토지일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오케이.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4번 한번 볼래요? 3번에 4번을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자 여기서 핵심 정비법 나왔어. 정비법 나왔죠. 그럼 정비법 나왔으면 뒤에 단어가 건물인지 토지분인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정비법에서 지금 취득하는 게 뭘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를 취득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이게 건물분에 대한 거였다면 언제였겠어요? 준공인가증이나 준공검사 증명서 내주는 날이 되었겠죠. 네, 그렇게. 자, 4번. 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반대급부가 있거나 매각 증여 등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땐 과세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이땐 연대납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 시가 표현이 미달될 때도 사실상의 가격 또는 연부금을 과표를 한다. 맞죠? 국수, 공판, 장. 무상승계 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 등록을 한 후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입증할 때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계약 해지할 때 다시 한번 하겠는데 여러분들 등기 등록이 된 이후에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의 해제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취득으로 보지 않을 건데요. 근데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고 등기가 되었다면 이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이건 나중에 할 테니까 별표 좀 해주세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계약의 해제를 먼저 배우고 나서 할게요. 자, 5번 보세요. 주택법 공동주택의 개수 몇 억이야? 오늘 9억이야. 공동주택의 개수 비과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개수 중에서 뭐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대수선은 제외. 괄호 안에 대수선 제외 맞죠? 그러니까 4번의 답은 4번이었는데 4번의 답이 4번이 있는 이유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맞죠?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 승인을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임시 사용 승인과 사용 승인 중 빠른 날로 되겠죠?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일 때는 등기
아까 제가 등기취득 두 가지 인정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선취득하고 이혼시 재산권 분할로 인정된 등기취득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5번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 토지를 원시 취득했어. 공사준공 인가일. 응? 이때. 등기취득 아니죠. 무조건 자동취득이라 했잖아요. 자, 6번.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 연부금액 취득세 과표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뭐 건설자금이자 포함해야 돼 말아야 돼요. 포함해야죠. 자, 특히 중요한 거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 보수는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농지 보존 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은 포함할 수 있죠. 하지만 전기요금 등 이용자가 분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이주비, 부가세 이런 거 포함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자, 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 및 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경우는 연부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합니다. 건축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무슨 세율? 건축물 면적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본다. 2.8%. 자, 3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죠? 이거는 형식적인 취득이었으니까 2%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등록세만 내는 되는 물건이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2%뺀 걸로 해야 되는 세금이 뭐가 있었지? 2%뺀 걸로 내는 것들. 환매 등기를 병하는 부동산의 매매, 상속 중 일가구 1주택과 자격농지, 법인의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 건축물의 이전, 이혼 시 재산권의 분할. 자, 4번.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토지 취득에 관한 토지를 한 건의 토지로 모아 면세점 증정한다. 맞죠? 각각이 아니라 한 건으로 모아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에 따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8번.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할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표의 표준세율은 여러분들 아까 공유의 분할이 몇 프로였어요? 2.3%에서 몇 프로 빼라고 그랬어요? 2% 빼라고 했었죠. 예? 그러면 0.3%예요. 즉 1000분의 3이에요. 아니면 1000분의 23이에요. 예? 1000분의 왜? 그렇지. 지금 질문이 표준세율이었죠.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질문이 표준세율로 물어봤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번.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표준세율이 표준세율? 자, 상소련도 농지 취득 2.3% 맞죠? 하부물 공유물의 분할 2.3%, 원시 취득 2.8,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 취득 2.8%, 증여 취득 원래 3.5%지만 비영리 사업자일 땐 2.8%였잖아요. 답은 몇 번? 다 맞는 얘기죠? 5번. 10번.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왜요? 에잉. 농지의 유상취득이잖아요. 원래 유상취득은 4%이죠? 근데 농지일 때 유상취득은 3%. 어째 저 혼자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 자, 11번. 맞죠? 11번.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율로 하는 것으로 본 묶인 것은, 자, 환매 등기를 변한 부동산의 매매 2% 뺀 거 맞죠? 자,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용 건축물, 얘는 2%만이에요. 2% 뺀 거야 돼요. 얘는 2%만 내야 되겠죠? 왜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얘는 2%만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뺀 거죠. 분할이니까 내 거 찾아올 때 등록세만 내면 되는 물건이죠. 자, 등기부상 본인이 부임을 추구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이것도 내 거만 갖고 오는 거니까 등록세만 내면 되겠지. 이것도 2%만 뺀 것만 내면 되겠죠. 답은 기억, 디귿, 니을. 12번.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세율 문제가 아니 나온 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득세는 무조건 과표했는데 세율이야. 그러니까 세율을 아직도 안 외우고 계신 분은 진짜 징한 겁니다. 아셨죠? 세율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했어. 2.8. 복지법인이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했어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한 거네. 몇 프로? 2.8%. 영리법인이 공유수면 매립했어요. 공유수면 매립 무슨 취득? 원시 취득. 2.8%.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7억 5천만 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 대상 지역내에서 1주택이래요. 여러분들, 아까 6억까지는 몇 프로? 1%. 9억 초과 되는 것은 3%. 그러면 6억 초가 9억이 하면 1%에서 최대, 1.01%에서 최대 2.99%인데, 맞죠? 그럼 7억 5천이면 중간이니까 2%였겠지. 대충 이해하시겠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어. 3%. 답은 몇 번 있어요? 3%가 제일 높네요. 1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순서대로 나는 것은,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 개시 속한다면부터 몇 월? 6개월. 다만 9개 거주하고 있으면 9개월. 9개 거주했으면 9개월. 월트는 6개월입니다. 여러분들, 13번 문제 괄호 안에니까 국내 주소를 두었다고 했잖아요. 국내 주소를 뒀으니까 이건 6개월이 맞죠? 하지만 국외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 1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납세무자가, 이건 아까 했던 문제네. 넘어갈게요. 아까 신고하지 않고 처분했으면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이었잖아. 아까 풀었던 문제잖아요. 넘어갈게요. 15번. 국가 및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가 등에서는 비과세 하죠.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분들, 자, 이게 좀 그런데, 토지의 지목 변경 시에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하죠. 여러분들 나중에 줄거든 거 보세요. 제가 끝까지 줄거들었던 것은 뭐냐면, 다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을 취득시키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셨죠?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니까 틀렸어요. 자, 국가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일로부터 며칠 이내, 매각 통보는 매각 통보만 30일이라고 했었죠. 국가 등이 매각 통보 30일.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가격 중 취득 가격 중 100분의 80이 아니라 100분의 90이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라는 거 국수, 공판장,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도 반드시 사실상가로 할 수 있었죠. 자, 세 번째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에서 몇 프로 입증되면 90%. 법인 장부에서 90% 이상 입증됐을 때는 사실상가로 할 수 있었다. 4번도 틀렸어요. 자, 5번. 토지를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인접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전후 취득한 토지를 몇 건으로 모아? 이걸 각각의 한 건으로 모아가나 전체를 하나의 건으로 모아 면세점으로 판단한다고 했었죠? 네, 답은 몇 번? 5번. 여러분들, 자, 제가 문제까지 다 풀었는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기출문제잖아요, 다. 이 기출문제를 보면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나와요. 무슨 지 아시겠습니까?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어렵지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쫄지 마요. 누가 때리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좀 쉬었다가 동영면허세부터 할게요.